45년입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시간이죠. 프랑스.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수십억 원씩 도면 값을 받아갔습니다. 45년간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죠. 우리 기술 없이 배 만들 나라 있습니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 경쟁자. 제로였습니다. 전 세계가 고개 숙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19년 런던 본사의 보고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30년 경력 로이드 선급 심사관 리처드 호크. 냉철한 이 남자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아시아 한 조선소, 도면 없이 재도전 중. 그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새벽 3시 통영연구소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 29번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30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163도. 바다 위에서요. 과연 45년 왕국은 무너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도면 없이 LNG선 만들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화면 속 앙투안이 비웃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12명의 임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독점. 프랑스 GTT 앞에선 모두가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쥔 보고서 마지막 장. 붉은 밑줄 하나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로이드 선급 수석 심사관이죠. 30년간 전 세계 바다를 심사했습니다. 냉정함이 제 무기였고 데이터가 제 언어였습니다. 감정? 그런 건 보고서에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런던 본사 12층. 새벽 4시였습니다. 긴급 소집. 테이블 위엔 563페이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표지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 독점 현황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분석.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45년. 단 한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GTT. 시장 점유율 100%. 경쟁자 수 제로였죠. 누적 로열티만 12조 원. 그래프는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독점의 선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었죠.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호크, 자네 의견은?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뭐가? 이 구조 전체가 위험합니다. 전 세계 모든 조선소가 한 회사의 목줄을 쥐어준 겁니다. 단일 공급자 의존도 100%. 이건 재앙의 씨앗이죠. 누군가 코웃음 쳤습니다. 호크, 45년간 아무 문제 없었네. 그게 증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죠. 파리. GTT 본사. 앙투안 르블랑이 나타났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런던은 아직 새벽이군요. 오만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재계약 건으로 로이드 선급의 자문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쁘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외부 심사관 자격. 관찰만 해야 했죠. 앙투안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 기술 없이 LNG선 만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적. 한국은 훌륭합니다. 용접, 건조 속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화물창 설계는 다릅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이죠. 압력, 단열, 구조역학. 이건 열정으로 안 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 도면 없이 배를 만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45년간 도면을 사왔습니다. 배 한 척당 수십억 원씩. 앙투안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재계약도 순조롭겠죠.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간 중립을 지켰습니다. 냉정함이 제 신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건 기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조공이었죠. 아니, 굴욕이었습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챙겨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붉은 밑줄. 작은 문장 하나. 단, 동아시아 한 조선소에서 독자 개발 시도 포착. 프로젝트명 KC1. 현재 실패로 종료. 그러나 후속 프로젝트 KC2 착수 징후 포착 중.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45년의 벽에 맞서서. 그것도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서 말이죠. 각주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해당 조선소 위치 대한민국 거제. 한국.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냉정함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 숙이고 돈 냈죠. 그런데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군. 이메일이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새벽 2시. 런던 자택.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호크님, 한국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본문은 짧았습니다. KCC 프로젝트. 도면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첨부 파일 하나. 실험 일정표였습니다. 날짜, 장소, 목표 온도. 극저온 테스트 1차 시도. 영하 150도.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도면 없이? 미친 짓이군. 하지만 손은 이미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1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20대 후반 여성.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호크님이시죠? 박은지입니다. KCC 팀장입니다.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통영까지 3시간 걸립니다. 바로 가시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부른 겁니까?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실패하면요? 그것도 기록해 주세요. 우린 숨길 게 없어요.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통영 연구동. 새벽 3시.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7층짜리 낡은 연구소. 주차장엔 차가 7대 있었죠. 전부 밤을 새우고 있습니까? 네. 이틀째예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프, 온도계, 압력 센서. 벽엔 도면이 빼곡했죠.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 계산식들. 붉은 펜으로 지우고 고친 흔적들. 커피 냄새. 금속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실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7명의 엔지니어. 모두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박은지가 소개했습니다. 로이드 선급 리처드 호크 심사관님입니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연력학 담당이에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도 뜨거웠죠. 실험이 언제 시작됩니까? 1시간 후요.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실험 챔버를 봤습니다. 3m 높이의 원통형 강철 구조물. 센서가 곳곳에 박혀 있었죠.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목표 온도는요? 영하 150도입니다. KC1이 무너진 지점이죠. 이번엔 버틸 수 있습니까? 박은지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틸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30분.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냉각 시작합니다. 이상민의 목소리.
모니터 속 온도계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영하 50도, 영하 80도, 영하 100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하 120도, 영하 135도. 센서 그래프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유지 중. 변형 없음. 영하 145도.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영하 148도. 진동 감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압력 하락.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영하 150도. 쾅. 둔탁한 소리. 챔버 내부에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균열 발생. 실험 중단합니다. 정적.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실패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19분 버텼어요. KC1보다 7분 더 버텼어요. 실패했는데도 웃습니까? 아니요. 이건 성공이에요. 7분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호크님,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쌓이면 답이 보여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30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데이터만 믿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뒤에 땀이 있었습니다. 실패 뒤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FAI로 1 파운데이션. 첫 실패는 토대다.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내일 2차 실험 참관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봅니다. 끝까지. 29일이 지났습니다. 29번의 실패. 29번의 균열. 29번의 재시작.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통영연구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죠.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쓰러졌다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쌓였고 도면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0회차 실험. 목표 온도는 달랐습니다. 영하 163도. GTT가 45년간 지켜온 그 온도였습니다. 극저온의 끝. 인간이 금속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였죠. 저는 실험실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7명의 엔지니어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느껴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으로 금속이 버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47분. 냉각 시작합니다. 이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 속 온도계. 빨간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영하 50도. 영하 80도. 영하 110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하 130도. 영하 145도.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30년 경력 심사관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0도. KC1이 무너진 지점. 압력 유지. 변형 없음. 영하 155도. 진동 없음. 누출 없음. 영하 160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센서 243개.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그래프가 완벽히 평평했죠. 계속 내립니다. 영하 161도. 162도. 163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냉각 팬이 멈췄습니다. 목표 온도 도달. 실험 챔버가 침묵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래프. 완벽한 직선. 압력 유지율 100%. 변형률 0.001%. 누출 제로. 45년간 불가능하던 곡선이 지금 제 눈앞에서 완전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압력. 유지 중입니다. 이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분 경과. 5분 경과. 10분 경과.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박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5분 경과.
센서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압력, 온도, 구조 강도.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20분 경과. 저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템프러처 마이너스 163C. 프레셔 스테이벌. 디포메이션 0.001%. 리커지 지로. 그 아래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This is not an experiment. This is history.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30분 경과. 박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실험실이 터졌습니다. 환호, 울음, 포옹. 7명의 엔지니어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9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성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심사 현장에서 웃은 건 그 시각 파리 GTT 본사 기자회견장. 앙투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은 열정으로 냉각되지 않습니다. 45년의 경험이 필요하죠. 기자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영연구소 모니터로. 앙투안의 웃음. 오만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45년이 오늘 이 새벽에 무너졌다는 걸. 영하 163도의 침묵 속에서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5년간의 오만이 지금 침묵 속에 무너졌습니다. 박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호크님, 보고서 쓰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니다. 하지만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증언입니다. 성공의 환희는 3일 만에 식었습니다. 파리에서 폭탄이 터졌죠. GTT 긴급 기자회견. 앙투안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한 조선소에서 실험실 테스트 성공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실험실과 바다는 다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영하 163도는 챔버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 진동, 압력 변화. 바다는 가혹합니다. 실험실 성공이 상업 운항을 보장하지 않죠.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칼을 꽂았습니다. LNG 화물창은 열정으로 냉각되지 않습니다. 45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과 바다는 달랐죠. 하지만 그 오만함, 그 조롱,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영항 3번 부두. 실험선 한국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5,000톤급. KCEC 화물창이 실제 탑재된 첫 선박이었죠. 최종 해상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바다가 심사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다의 평결이라면 공정하죠.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출항 6시간 전.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센서 재확인, 압력 테스트, 냉각 시스템 작동. 저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파도 냄새, 금속 냄새, 긴장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다가왔습니다. 호크님, 압력계 좀 이상해요. 뭐가? 0.02바 변동이 있어요. 허용 범위긴 한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0.02바. 작은 숫자. 하지만 극저온에선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재점검합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화물창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센서를 하나하나 뜯어 확인했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실험실 성공은 무의미해집니다. 앙투안의 조롱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박은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떻습니까? 센서 하나 교체했어요. 이제 정상이에요. 확신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출항 1시간 전. 저는 혼자 갑판에 섰습니다.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만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수많은 시험 중 오늘만큼 두려운 시험은 없었습니다. 심사관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음의 진동. 배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박은지가 조타실에 올랐습니다. 7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위치로 갔습니다. 저는 관측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243개, 센서 그래프들, 온도계, 압력계, 진동 감지기.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추락 명령 떨어집니다. 한국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떠나는 배. 새벽 바다 위로 나아가는 선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통영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것입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진동이 왔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45년 독점에 맞선 바다 위의 심판이. 추락 2시간. 한국호는 제주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풍속 10미즈. 파고 3m. 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관측실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 온도 영하 158도. 압력 안정. 변형 없음. 이 구간에서 KC1은 무너졌습니다. 이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센서 그래프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선이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23분. 영하 160도 진입까지 15분 남았습니다. 그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8시 31분. 온도 하강 계속됩니다. 영하 159도. 이상민의 목소리. 파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죠.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압력 유지 중. 이상 없습니다. 영하 160도 진입.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삑삑.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진동 감지. 이상민이 소리쳤습니다. 모니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센서 6개가 동시에 경고를 뿜어냈죠. 압력 변동. 0.05바 하락. 배가 휘청거렸습니다.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질렀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압력선이 흔들리고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진동 지속. 화물창 내부 압력 불안정.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화물창이 무너진다면, 영하 160도의 LNG가 새어나온다면, 재앙이었습니다. 조타실, 속도 줄이세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엔진 출력 70%로 감소. 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력 계속 하락 중. 0.08바. 이상민이 외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부 점검 들어갑니다. 박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안 하면 끝입니다. 그녀가 안전모를 썼습니다. 2명의 엔지니어가 따라 일어섰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화물창 내부는 영하 160도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까? 아니면 용기였습니까? 5분이 지났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센서 3번 라인 이상 확인. 케이블 접촉 불량. 박은지의 목소리. 숨이 거칠었습니다. 재연결 시도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압력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락은 멈췄습니다. 케이블 재연결 완료. 센서 복구. 그래프 하나가 다시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5개가 붉었습니다. 이번 라인도 접촉 불량. 계속합니다. 배가 또 흔들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금속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신분 후. 전체 센서 복구 완료. 박은지가 외쳤습니다. 모니터 속 모든 선이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압력 안정. 온도 유지. 진동 감소. 압력 회복 중. 0.03바. 그래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갰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기술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오전 9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잦아들고 바람이 멈췄죠. 모니터 속 그래프. 완벽한 직선. 압력 100% 유지. 온도 영하 160도. 진동 제로.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위기 구간 통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동은 마치 프랑스의 오만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울었을 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박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호크님, 계속 갈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갑니다. 영하 163도까지.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바다가 대답했으니까요. 정오. 한국호는 중간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남방 120km. 수심 2000m. 여기서 최종 시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갑판에 나왔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파도가 잔잔했죠. 하지만 수평선 끝에 먹구름이 보였습니다. 이상민이 다가왔습니다. 호크님, 기상청 예보 업데이트 됐어요. 뭡니까? 폭풍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2시간 내 도달 예정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험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에요.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갑니다. 그녀의 눈빛.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오후 12시 30분. 냉각 최종 단계 진입합니다. 이상민의 목소리.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1도. 162도. 모니터를 응시하는 7쌍의 눈.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영하 163도. 목표 온도 도달. 센서 그래프. 모두 녹색. 압력 100% 유지. 변형 없음. 누출 제로. 성공입니다. 이상민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후 1시. 폭풍이 왔습니다. 풍속 15미즈. 파고 6M.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쿵, 쿵. 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요동쳤죠. 진동 감지. 압력 변동. 저는 벽을 붙잡았습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화물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속이 울부짖었죠. 압력 하락. 0.02바. 파도가 또 쳤습니다. 배가 기울었습니다. 의자가 쓰러지고 모니터가 흔들렸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모니터 절반이 꺼졌습니다. 센서 신호 끊겼습니다. 이상민이 소리쳤습니다. 몇 개입니까? 120개요. 절반이 끊겼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호가 끊겼다는 건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화물창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눈먼 상태로 폭풍 속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말해야 했습니다. 중단하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은지가 결단했습니다. 계속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멈추면 우린 끝입니다.
앙투안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실험실 성공은 의미 없다고. 그녀가 안전모를 썼습니다. 전원 재연결하러 갑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폭풍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김현수가 일어섰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상민도 일어섰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웅들이었습니까? 박은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호크님, 우리 믿으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봅니다. 신분이 지났습니다. 배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때렸죠. 저는 혼자 관측실에 남았습니다. 꺼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저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30년간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전원 재연결 중. 박은지의 목소리.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복구. 센서 라인 연결. 파도가 또 쳤습니다. 쿵.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초 후.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센서들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압력선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압력 변동 0.001바. 누출 없음. 온도 유지. 구조 안정. 완벽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화물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죠. 데이터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바다의 굉음 속에서도 화물창 내부는 절대 안정이었습니다. 금속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파도는 분노했지만 금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163도의 바다에서 인간의 신념이 데이터를 이겼다. 펜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었습니다. 완벽이었으니까요. 12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호는 제주 해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내내 모니터를 지켜봤죠. 온도 영하 163도. 압력 변동 0.001바. 누출 0%. 그래프는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13시간 30분 연속 안정.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박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호크님, 공식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서 전체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43개. 하나하나 체크했죠. 모두 완벽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러코드 댓.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 리커지. 노 디비에이션. 퍼펙트 스터빌리티. 누출 없음. 이탈 없음. 완벽한 안정.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습니다. 오후 4시. 한국호가 제주항에 입항했습니다. 부두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엔지니어 가족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잔잔한 파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45년간 프랑스가 지배하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다는 한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박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아니요. 같이 했어요. 호크님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저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증명자였습니다. 그 시각 파리. GTT 본사 회의실. 앙투안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예. 로이드 선급 공식 확인입니다. 누출 제로. 13시간 30분 안정. 불가능한데요. 앙투안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한국이 지워버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5년간 울려 퍼지던 축배 소리는 없었습니다. 파리의 밤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서류 앞에 앉았습니다. KCC 베러퍼케이션 리포트. 로이드 선급 공식 검증 보고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간 수백 장의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서명란에 적었습니다. 서터파이드 바이 로이즈 레지스터 마이너스 리처드 호크, 시니어 서베이어. 그 아래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더 임파서벌 이즈 노 롱거 애플러커벌. 불가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은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크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뭐가요? 가르침을 주셔서 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항 야경.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기술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념을 목격했습니다. 신념이요? 기술이란 결국 진심이더군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박은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두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국호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죠. 저는 배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승리의 심장박동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성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45년의 벽이 무너진 순간을 증언하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술의 주권이 바뀌었다고. 3일 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45년 프랑스 독점 붕괴. BBC가 이어졌죠. 삼성중공업 불가능한 벽을 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저는 런던 본사에서 그 뉴스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문명 전환이었죠. 서울 광화문.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룸이 가득 찼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모든 LNG 화물창을 독자 설계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5년간 수입하던 기술, 이제 우리 것입니다. 예상 경제 효과는 수입 대체 5조 원, 수출 10조 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박수쳤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로이드 선급 인증은 확실합니까? 장관이 웃었습니다. 리처드 호크 심사관이 직접 계십니다. 질문하시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로이드 선급 수석 심사관입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KCC 기술은 완벽합니다. 영하 163도 13시간 30분 안정. 로이드 선급이 공식 인증했습니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증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신념을 승인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열정이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45년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GTT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30% 하락.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죠. 앙투안 CTO 사임 발표.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45년의 오만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뉴스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신생 조선사가 한국과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저는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KCC 기술 라이선스 계약. 프랑스 조선소 한국 기술 도입. 아이러니했습니다. 45년간 기술을 빌려주던 나라가 이제 빌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통영에 있었습니다. 통영 조선소 복도. 새 설계도가 걸려 있었죠.
KC3 프로젝트 마이너스 차세대 LNG 화물창.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기술을 향해.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은지가 옆에 섰습니다. KC3는 영하 170도 목표예요. 더 깊이 가는군요.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저녁. 저는 혼자 거제 해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5년간 빌려 쓰던 기술. 이제는 우리가 빌려줍니다. 바다가 만든 국경을 기술이 허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게서 기술의 영혼을 봤다.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었다.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진심이었구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 위에는 하나의 이름이 새겨질 거라고. KCC. 그리고 그 아래 한국. 기술의 주권은 이제 그들의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